안녕하세요. 저는 유리공예가 양유한입니다. 유리공예는 정말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유리공예는 이태리 무라노 방식이라고 긴 파이프 끝에 1250도에 녹아있는 유리를 말아서 입으로 부는 블로잉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자동차 조명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 유리공예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리는 규사, 즉 모래, 그리고 탄산소다,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에 냉각하면 생기는 투명한 물질을 유리라고 해요. 근데 크리스탈은 반면에 그 유리에다가 산화염과 탄산칼륨을 배합해서 종전에 유리에 비해서 뛰어난 투명도, 또 굴절도 높고 중후한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좀 부드러운 유리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잘 난다는 점 정도인데, 두 개는 정말 비슷한 듯 조금의 그 품질 차이로 약간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유리 작업을 위해서는 유리를 고온의 용해로 안에다가 하루 정도 녹여요. 1250도고 이렇게 고체 물질로 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화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유리들을 넣어서 녹인 후 파이프 끝에 유리를 말아서 입으로 불어서 작업을 해요. 다 작업된 작업들은 바로 쓸 수는 없고 선행로라고 450도에서 520도 사이에 천천히 선행을 시키는 그런 오븐 같은 곳에다 넣어서 그 다음날이나 혹은 뭐 두께에 따라서 2, 3일 이상 천천히 냉각 후에 꺼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이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바닥을 연마하기도 하고 폴리싱 하기도 하고 그 위에 뭘 붙이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작업 방식은 어쩔 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작업이나 또 어느 사람이나 자기에게 맞는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유리가 녹아있는 저희의 용해로는 항상 1250도에 365일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늘 녹아만 있다면 작업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520도의 선행로를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진 유리의 결과물을 선행로에다가 넣어가지고 천천히 식히고 난 뒤에 70도 이하가 됐을 때 저희는 그 결과물을 꺼내서 얻을 수 있거든요. 너무 다양한 온도가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유리공예지만 저마다의 온도만 잘 맞춰주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유리공예를 사람 관계라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뜨거울 때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게 유리예요. 그 물컹함, 뜨거움 이런 거 속에서 단점이 보이지 않게 다시 견고하게 붙어 있거든요. 유리가 식기 시작하면은 작은 충격에도 금방 깨지는 게 바로 유리라는 소재거든요. 그만큼 깨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살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본드와 아니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킨츠키 이런 것들의 방법들이 있지만 금강건은 어쩔 수 없이 또 물이 새게 되어 있거든요. 그치만 저는 그렇게 깨진 것들을 새로운 유리에 붙여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모습의 작업이 탄생하니까요. 사실 공예라고 하면은 영어로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많은 작가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예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쓰여지는 제품을 만드는 파트거든요. 요즘은 그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디자인과 예술 그리고 공예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상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을 했을 때 편리함을 이 작품 안에 녹여둔다면은 진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치만 내 생각만 넣어가지고 예술이라고 표방을 한다면은 그거는 남들이 다가가기에 조금 어렵고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 유리공예나 이제 우리나라의 유리공예를 구분짓기는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작가들도 손재주가 좋아졌고 그리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사소한 거지만 좀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굳이 꼽는다면은 우리나라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기법 자체가 유럽권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방된 작업의 결과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는 너무 다양한 오히려 저희 이런 동양권의 문화라던가 이런 곳에서 인스피레이션 받은 작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국내 작가들도 그렇게 조금 더 자기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혹은 그동안 내가 배웠던 한국의 그런 교육 방식을 벗어나서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면 원래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유학 경험 끝에 유리에다가 되게 동양적인 색상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 투명과 불투명, 옛것과 지금 것, 그리고 모던과 클래식 이런 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좀 다양한 모습, 이질적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기계로 뽑을 수 있는 완벽함은 지금 많은 공장들에서 뽑혀져 나오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투박하고 질펀한 손맛이 뚜렷한 그런 작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정형의 예술이라고 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나 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 기억에 되게 소중하게 남아있고 제가 그들과 가장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은 저만의 생각이 아닌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은 저도 성공하기 힘들고 그 브랜드조차도 저와 하는 거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함께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곧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사용을 해보고 저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똑같이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공예나 유리공예뿐만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맛집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입맛에 맞는 거는 다른 사람도 맛있으니까 줄을 서는 거고 내 입맛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집은 조금 손님이 덜 있다? 라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또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예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작가들은 열심히 작업을 하지만 이게 많이 보여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행히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많아져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조금 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국내 시장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공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공예는 기본이 2인 1조거든요. 작업은 언제든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현은 할 수 있지만 2인 1조다 보니까 항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유리공예예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 그 좋은 크루를 만들어 가지고 팀워크를 잘 이룬다는 거,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완벽해야 되는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는 맨 처음에 언급드린 것과 같이 공예가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무너지고 혹은 무너졌다고 하기에는 서로 되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 편인데요. 저의 유리공예 자체도 예술과 디자인을 넘나들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은 금이다 라는 것과 이 또한 지나가리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이 작업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너무 많은데, 생각해보면은 늘 그거를 극복한 거는 지금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 모든 시간 속에는 금과 같은 그런 모먼트가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좋은 작업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